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언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11일간의 무력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이스라엘은 사망자 12명, 부상자 300여 명이 발생했고 팔레스타인은 사망자 232명, 부상자 19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팔레스타인보다 매우 적었던 것은 화력의 절대적 우위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무차별 타격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이언돔이라는 대공 방어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름 그대로 강철 지붕으로 로켓이나 포탄을 막아낸다는 의미에서 둥근 지붕을 뜻하는 돔 형태로 방어하는 방공망입니다. 아이언돔은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여러 장소에 설치해서 날아오는 로켓이나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공무기 체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한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로켓, 합격포 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제작사인 라파엘사에서는 이번 11일간의 무력 충돌에서 하마스가 쏜 로켓포 90% 이상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마스가 발사한 1050여 발의 로켓 가운데 1030여 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발표대로라면 98%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언돔은 적대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전장 환경에서 운용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인접국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란이나 북한에서 도입한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로켓과 박격포탄들은 단거리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을 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사되었고 사정거리 안에는 이스라엘인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M-21은 1960년대에 개발된 소련의 122mm 다연장 로켓포 체계로 일명 카츄사 로켓으로 불립니다. 조작 요원 5명, 재장전 및 발사에 3분이 소요되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사거리는 1500m에서 5000m에 달합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BM-21 체계를 운용하거나 발사관을 따로 떼어내 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동과 조작이 쉬운 박격포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인 아이언돔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4년 동안 이스라엘은 약 2,300억 원, 미국은 약 2,96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이언돔 체계는 약 4km로부터 70km의 거리에서 발사되어 고도 10km까지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개 포대는 타미르 요격미사일 20발이 장착된 발사차량 3대, 탐지거리 4에서 350km에 달하는 레이더와 표적을 추적하는 추적체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 개 포대의 운영 비용은 약 600억 원이고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의 가격은 한 발에 약 5천만 원입니다. 아이언돔은 2011년 3월 27일 이스라엘 베르셰바 부근에서 처음으로 운용되었고 그해 4월 7일에는 최초로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BM-21 로켓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아이언돔 체계는 1200발이 넘는 로켓을 요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로 LO3, LO2, 데이비드 슬링 등의 무기 체계와 연계됩니다.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부터 차례로 요격하는데 이 중에서 아이언돔은 가장 낮은 고도를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BM-21에서 사용되는 카삼 로켓은 한 발에 몇십만 원, 박격포탄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아이언돔의 타미르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5천만 원대이므로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켓이나 포탄으로 인명이 살상되거나 건물이 파괴된다면 이 피해는 아이언돔 단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시민을 살리기 위한 체계의 비용 대 효과를 따질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아이언돔 방어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떨어지는 탄도는 요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용대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한 레이저 요격 체계인 스카이가드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럽 그러먼사는 레이저를 운용한다면 한 발에 200만 원 정도로 요격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레이저 요격 체계는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가 낮고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레이저 요격 체계가 기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로켓을 요격하기에 충분한 출력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 아직은 신뢰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좌우되는 지역에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언돔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에 기습적으로 장사정포 70발을 연평도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첫 피격 13분 후 우리 해병대는 K9 자주포로 80여 발의 대형 사격을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으로 해병대 전사 2명, 부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부상 3명 등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과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군은 아이언돔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을 도입하여 북한군의 장사정포병의 공격을 막아내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변수가 고려되면서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미디어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검토됐는데 현재까지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초반 10에서 20분 정도의 선제 공격에는 대피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이 시간 동안에 약 5,000발 정도의 포탄을 수도권으로 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약 2,000발이 건물에 떨어지고 이 중에 약 1,000발 정도가 건물의 벽체나 창문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탄은 탄착 지점 등을 분석해본 결과 이 정도의 피격은 지하 대피소, 지하 주차장 및 건물 내부에 대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군이 포탄을 발사한 10에서 20분 이후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200여 발이 동시에 발사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갱도는 70% 이상 한꺼번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국산 다연장포 천무, 공군 전투기까지 가세하면서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화력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반 10분에서 20분간의 무방비 상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레이저 요격 체계의 개발을 서둘러서 초반부터 수도권의 안전을 지키고 북한의 기선을 제압하자는 의견들이 그것입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을 앞당기거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도 가져와서 중요한 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레이저 요격 체계에 대한 개발에 힘을 더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로 30kW급 레이저를 개발했지만 이 정도로는 요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300kW에서 1000kW급의 레이저를 개발한다면 포탄은 물론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기술의 혁신적인 진화로 볼 때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고출력 레이저 요격 기술 등은 국가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이언돔을 개발한 이스라엘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최고의 능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국민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하여 초반 20분 정도만 견디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접근 방식을 탈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체계를 개발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고 하지만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는 가치를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투자 또한 필요합니다.
초반 10분, 20분간의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한국형 아이언돔, 레이저 요격 체계 등을 서둘러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